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퇴역 군인들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군인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호텔 리조트 기업 아난티와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부풀려 사고 판 뒤 뒷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지원,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이 줄었는데도 제주를 오가는 항공료가 오르고 항공편 예약이 어려워졌습니다. 항공료도 덩달아 올라 편도 15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는 감소 추세였다가 최근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대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퇴역 군인들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군인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군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군인연금액보다 적을 땐 차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삼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사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지만 다른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법안 심사 이소위에 회부됐습니다. 호텔 리조트 기업 아난티와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부풀려서 사고 판 뒤 뒷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경영진 자택, 또 삼성생명 본사와 전 부동산 사업부 소속 임직원의 자택 등 모두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아난티는 지난 2009년 4월 500억 원에 산 송파구 신천동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권 취득도 하기 전인 6월 삼성생명에 969억 원에 팔았는데요. 두 달 만에 469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삼성생명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부동산을 산 뒤 일부 임직원이 아난티 측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생명은 내부적으로 퇴직 임원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일탈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정말 많이 올랐죠. 전기세와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해달라고 한 목소리 냈습니다. 27만 원에서 95만 원. 고지서를 받아보면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저희들한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평소에 15만 원, 30만 원, 2월달 고지서에는 약 70만 원 가까운 그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우리 외식업 경영하는데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는 처음입니다. 손님이 없다고 해서 난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방비 폭탄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가스요금이,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저희들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메뉴값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은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예방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이를 위해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에너지 지원 법제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는 소상공인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요금이 더 오른다는 점입니다. 서민 경제의 중심이자 최후의 보루인 소상공인에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제주행 좌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제주를 찾는 내국인이 줄었는데도 제주를 오가는 항공료가 오르고 항공편 예약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 편수는 지난해 10월 14,820편에서 같은 해 12월 12,729편으로 눈에 띄게 적어졌는데요. 항공사들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해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에 증편하면서 국내선 운항 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항공료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한때 10,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제주행 항공료는 최근 편도 항공료가 15만 원 안팎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좌석난이 이어지자 국내 항공사들은 제주 노선으로 임시편 투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공시됐습니다. 예대금리차는 곧 이자 수익으로 연결되는데요. 지난 6개월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습니다. 특히 예대차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은행은 국민은행인데요. 이어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내릴 동안 예금금리는 0.7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 예대금리 차를 내리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다음 달 나오는 2월 예대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의 지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놀랍게도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는 통계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두 곳뿐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저소득층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별도 기간에 추가로 신입생을 선별하는 추가 모집이 전날부터 시작됐는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령 인구 감소 탓에 서울 등 수도권 대학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건데요.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에서는 767명의 추가 모집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의 2배 수준인데요. 학교별로 보면 한양대 28명, 중앙대 14명, 한국외대 24명, 서울시립대 8명 등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서도 추가 모집 인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로봇 배송, 그리고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새벽 배송을 넘어 30분, 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그간 금지됐던 도심 내 소형 물류센터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 실제 배송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7년까지 지하철을 활용한 지하 물류 배송 체계를 구축해 시내에서 트럭이 아닌 열차 기반 운송 체계도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오늘처럼 춥겠습니다. 광주와 제주는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춘천, 전주가 영하 7도, 안동 영하 5도, 서울, 청주, 대구가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